잠깐 멈추어라. 지금 네가 무엇을 하고 있든 멈추어라. 내가 지금 말하려는 것은 모두를 위한 말이 아니다. 이것은 너를 향한 말이다. 너는 이미 오래전부터 아무도 보지 못하는 무게를 혼자 들고 있었다. 겉으로는 괜찮은 얼굴로 버티고 있지만 안에서는 자꾸만 무언가가 뒤로 밀려나고 있다. 너는 더 애쓰고 더 견디고 더 참았는데도 이상하게 문은 열리지 않았고 설명은 오지 않았고 마음은 점점 더 조용해졌다. 그 조용함이 네가 잘못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네 안에서 아주 깊은 곳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그리고 너는 그 움직임을 아직 언어로 다 담아내지 못했을 뿐이다. 그러니 오늘 밤 끝까지 나와 함께 있어라. 나는 네가 왜 이렇게 지쳐 있는지, 왜 예전처럼 아무것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지, 왜 어떤 관계는 더 이상 예전의 온도로 남지 않는지 말해 줄 것이다. 나는 내 삶에 반복되어 온 표지들이 무엇인지도 말해 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네가 이미 오래전에 들어야 했지만 지금에서야 들을 수 있게 된 선언 하나를 너에게 직접 들려줄 것이다. 끝까지 남아라. 그 안에 답이 있다. 이 밤에 너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위로가 아니다. 네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알아차리는 일이다. 너는 이미 몇 가지를 겪고 있다. 그것들이 단순한 피로인지, 단순한 감정 기복인지, 단순한 무기력인지 헷갈렸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끝날 때쯤 너는 그것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게 될 것이다. 네가 왜 특정 시기에 더 깊이 흔들리는지, 왜 같은 장면이 다른 얼굴을 하고 다시 찾아오는지, 왜 어떤 문장은 더 이상 예전처럼 네 안에 남지 않는지, 왜 어떤 숫자와 우연이 계속 눈에 밟히는지 그 의미를 너는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단지 정보를 주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이것은 확인을 주기 위해 왔다. 네가 이미 무의식에서 느끼고 있던 것을 의식이 따라잡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왔다. 네가 외롭다고 느낀 그 지점에서, 네가 혼자만 뒤처진 것 같다고 느낀 그 지점에서 이 말은 정확히 너에게 맞춰져 있다. 네가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주목하세요.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선택받았다고 느끼지만 소음 산만함, 정신적 과부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한 독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30일의 여정입니다. 매일의 집중, 경계, 규율 훈련을 통해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다가올 일에 대비하는 안내된 길입니다. 소음과 협상하는 것을 멈추세요. 산만함이 당신을 통제하기 전에 그것을 식별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마음을 강화하세요. 몰입형 오디오 버전으로도 제공됩니다. 이미 10,000명 이상의 독자가 30일 여정을 통해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미 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사는데 지친 당신과 같은 사람들, 정신적 혼돈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한 평범한 사람들, 이번 달에만 제공되는 한정된 시간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댓글 상단 바로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세요. 너는 지금 이 밤에 네 영혼이 이미 반응할 수 있는 문턱 앞에 서 있다. 네가 들으려는 이 말은 누군가가 네 이름을 알고 있다는 식의 감상적인 말이 아니다. 더 깊다. 너는 이미 어느 지점에서 삶이 이전과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말이 너에게 닿는다. 그래서 네가 이곳에 머문다. 그래서 네 안에 남아있는 작은 떨림이 지금도 사라지지 않는다. 너는 부름을 받고 있다. 그리고 부름은 언제나 너무 늦은 것처럼 들릴 때 가장 정확하게 도착한다. 지금부터 네가 겪고 있는 표지들을 하나씩 짚어보자. 너는 아마도 같은 시간에 자꾸 눈을 뜬다. 이유 없이 한밤중에 마음이 깨어나고 다시 잠들어도 깊이 내려가지 못한 채 아침을 맞이한다. 몇 주가 아니라 꽤 오래 그 반복이 계속되었을 것이다. 단순한 불면처럼 보이지만 내 영혼은 이미 무엇인가를 듣고 있다. 몸이 아니라 안쪽이 먼저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또 어떤 날에는 아무 일도 없는데 감정이 밀려온다.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갑자기 내려앉고 어떤 때는 이유 없는 짜증과 허탈함이 너를 덮는다. 너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내가 왜 이러지? 무슨 문제가 있지?
하지만 그 파도는 너를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래 눌려있던 내부가 움직이며 균형을 다시 잡는 소리다. 네 감정이 과장된 것이 아니라 네 안에 깊은 층이 더는 예전 방식으로는 버틸 수 없다는 신호다. 그리고 오래전에는 자연스럽던 대화가 이제는 텅 빈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예전에는 쉽게 웃을 수 있었던 자리에서 이제는 마음이 먼저 멀어진다.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어떤 말들은 껍질처럼 얇게 들리고 어떤 관계는 오래된 옷처럼 너를 더 이상 감싸주지 못한다. 너는 미안해하면서도 멀어진다. 그러나 그 멀어짐은 배신이 아니다. 그것은 맞지 않는 진동에서 네가 빠져나오고 있다는 뜻이다. 또한 너는 자주 반복되는 숫자나 우연을 보았을 것이다. 같은 숫자가 다른 장소에서 나타나고 같은 문장이 다른 입에서 들리고 네가 잠시 생각한 사람이 바로 연락하거나 네가 지나친 장면이 이상하게 머릿속에 남는다. 우연이라고 넘기기에는 너무 자주이고 신호라고 믿기에는 너무 조용해서 너는 스스로를 의심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반복은 혼란이 아니다. 그것은 호출이다. 내 시선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계속 부드럽게 건드리는 표지다. 이 표지들은 문제의 증거가 아니다. 고장이 아니다. 네가 잘못 걷고 있다는 판결도 아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확인이다. 네 안에서 이미 시작된 변화가 바깥의 시간보다 먼저 너를 움직이고 있다는 확인이다. 네가 피곤한 것은 무너졌기 때문이 아니라 조정 중이기 때문이다. 네가 멀어진 것은 식어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정렬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네가 반복을 보는 것은 헛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손길이 너를 계속 부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잠시 숨을 고르자. 네가 지금 느끼는 것을 서둘러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은 이미 충분히 무게를 가진다. 네 안에서 무엇인가가 분명히 반응했다면 그 반응은 가짜가 아니다. 그대로 받아들여라. 만약 방금 말한 것들 중 하나라도 네 안에 닿았다면, 만약 오늘 너의 어깨가 잠깐이라도 내려앉았다면 댓글에 숫자 888을 적어라. 숫자를 적는 그 손길은 네 안의 동의가 바깥으로 드러나는 가장 작은 방식이다. 그것은 작아 보여도 진짜다. 888을 적고 다시 내게 돌아와라. 그 숫자는 넘침의 진동을 뜻한다. 이미 너에게 닿기 시작한 것, 아직 다 보이지 않지만 들어오고 있는 것의 진동이다. 하지만 이 표지들 아래에는 더 깊은 것이 있다. 표지는 시작일 뿐이다. 진짜 이야기는 그 아래에 있다. 네가 왜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지, 왜 같은 종류의 긴장과 침묵이 계속 이어지는지, 왜 어떤 순간마다 네가 스스로를 다그치게 되는지, 그 이유는 한 겹 더 아래에 있다. 네가 오래도록 붙잡고 있던 것은 사실 하나의 패턴이다. 너는 끝난 줄 알아야 할 것을 계속 붙잡아 왔다. 이미 느슨해진 끈을 다시 당기고, 이미 응답하지 않는 문을 다시 두드리고, 이미 지나간 계절을 아직도 현재처럼 다루고 있다. 이것은 게으름이 아니다. 집착만도 아니다. 너는 충성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더는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에 힘을 쏟아왔다. 너는 노력의 방향을 바꾸지 못한 채 더 많이 밀어넣는 방식으로 살아왔다. 기도도 더 길게, 기다림도 더 오래, 책임도 더 무겁게, 참음도 더 깊게. 그런데도 삶은 자꾸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왜냐하면 네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힘이 더 이상 맞지 않는 문에 계속 쓰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너는 잘못된 열심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다. 다만 오래된 방식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을 뿐이다. 이 패턴은 네 삶의 여러 장면에서 모습을 바꾸며 나타났다.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해, 어떤 때는 일터를 통해, 어떤 때는 가족의 기대를 통해, 어떤 때는 내 안의 완벽주의를 통해 나타났다. 겉으로 보면 각각 다른 문제 같지만 안쪽에서는 하나의 움직임이 반복된다. 네가 아직도 너를 증명해야 한다고 믿는 것이다. 네가 더 오래 버티면 사랑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네가 더 많이 참으면 마침내 문이 열릴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그러나 그 믿음은 너를 계속 제자리에 묶어두었다. 네가 끊임없이 자신을 내어주는 동안 내 중심은 점점 얇아졌다. 네가 다른 사람의 속도에 맞추는 동안
내 내면은 점점 늦게 따라왔다. 그래서 너는 때로 네가 누구인지조차 흐려지는 경험을 했다. 스스로를 잃은 것처럼 느꼈고 옳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이상하게 공허했다. 그 공허는 네가 틀렸다는 신호가 아니다. 네가 너무 오래 내 본래 호흡을 잊고 있었다는 신호다. 네가 가장 힘들었던 이유는 이 패턴이 너무 정직했기 때문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 따라왔고 무슨 새 결심을 하든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그래서 너는 마치 문제가 네 안에 영원히 박혀 있는 것처럼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아니었다. 너는 고장난 것이 아니었다. 단지 오래된 반응이 너무 능숙해서 네가 그것을 네 성격이라고 착각했을 뿐이다. 그것은 성격이 아니라 습관화된 생존 방식이었다. 그 생존 방식은 한때 너를 지켜주었을지도 모른다. 누군가의 차가움을 견디게 했고 혼란한 집 안에서 조용히 버티게 했고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에서 끝까지 일을 해내게 했고 기대가 무거운 곳에서 무너지지 않게 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 방식은 한때는 필요했다. 그러나 필요했던 것이 영원히 유효한 것은 아니다. 지금의 너는 그 오래된 갑옷을 입은 채로는 더 깊이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네가 느끼는 답답함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다. 그것은 껍질이 더는 너를 다 담지 못한다는 뜻이다. 네가 같은 자리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는 이유는 네가 가벼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옛 방식으로 숨쉬는 영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의 불편은 추락이 아니라 이탈이다. 잘못된 중력에서 떨어져 나오는 과정이다. 그리고 네가 이 패턴 속에 있었던 동안 치른 대가는 작지 않았다. 너는 쉬어도 쉬지 못했고 사랑받아도 안심하지 못했고 잘해도 충분하다고 느끼지 못했다. 아무리 채워도 비어있는 느낌이 있었다. 그것은 네가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다. 네가 계속 바깥에서 안쪽의 공백을 메우려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공백은 더 많이 넣는 것으로 메워지지 않는다. 그 공백은 돌아감으로만 채워진다. 하지만 이 패턴보다 더 아래가 있다. 더 오래된 층이 있다. 그곳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있다. 이제 우리는 그곳으로 내려간다. 너의 안쪽에는 오래된 정원이 있다. 너는 그 정원을 잊은 채 살아왔지만 그곳은 사라지지 않았다. 높은 담장 너머에 숨겨진 정원처럼 오래전부터 햇빛을 거의 받지 못한 채 남아있었고 너는 그 문을 완전히 열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도 어떤 날에는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안쪽에서 바람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잎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누군가 그곳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 정원은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그것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된 방식으로 숨겨진 생명이다. 누군가 그곳의 길을 너무 일찍 좁혀놓았고 네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은 점점 더 작아졌다. 그래서 너는 넓게 피어나는 대신 좁은 길목을 따라 몸을 접는 법을 배웠다. 자라나는 법보다 견디는 법을 먼저 배웠다. 드러나는 법보다 숨어 버티는 법을 먼저 배웠다. 정원은 한때 충분히 넓었지만 오래된 발걸음이 계속 같은 길만 밟으면서 흙이 눌려 굳어졌다. 햇빛은 들어와도 머물지 못했고 샘물은 흐르려다 자꾸 막혔다. 그래서 너는 자신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 생명이 마음껏 번지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 너는 살아있었지만 늘 절반만 열려 있었다. 무엇인가를 향해 가고 있었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지키느라 문턱에서 멈춰 있었다. 이것이 내 안의 목소리가 자주 낮아진 이유다.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만이 아니었다. 정원이 너무 오래 닫혀 있었기 때문에 너는 넓게 말하는 법을 잊어버렸다. 너는 짧게 말했고 안전한 말만 골랐고 혹시라도 흔들릴까봐 마음의 가장 깊은 문은 손도 대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내 진짜 울림은 점점 작아졌다. 그러나 사라진 것이 아니다. 눌려 있었을 뿐이다. 정원 안쪽에는 오래전 심어진 나무도 있다. 그 나무의 뿌리는 깊었지만 바깥에서 보이는 가지는 자주 잘려 나갔다.
잘하려 할 때마다 누군가의 두려움이 손처럼 내려와 위를 낮췄고 펼치려 할 때마다 조심하라는 말이 입처럼 덮였다. 그래서 나무는 높은 방향으로만이 아니라 숨은 방향으로도 뻗어야 했다. 네가 스스로를 너무 많이 감추는 습관은 여기서 시작되었다. 그것은 본질의 약함이 아니라 과도하게 다듬어진 생존의 흔적이다. 하지만 나무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리고 지금 뿌리 쪽에서 물이 다시 오고 있다. 그것이 네가 요즘 더 예민하고 더 깊어지고 더 쉽게 예전의 방식에 지치는 이유다. 뿌리는 물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뿌리는 햇빛이 아니라 생명의 방향을 안다. 그래서 네 안의 가장 깊은 부분은 이제 더 이상 마른 자리로만 머물 수 없다. 잎이 다시 흔들리고 있다. 가지가 다시 바깥을 향하고 있다. 네가 느끼는 혼란은 그 변화의 마찰이다. 오래 굳은 흙이 부서질 때 나는 소리다. 네가 갑자기 더 고독해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그 때문이다. 사실은 고독이 아니라 공간이다. 네가 예전처럼 아무 데서나 쉽게 묶이지 않는 이유는 정원 안에 더 많은 하늘이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더 이상 네가 과거의 울타리 안에만 머물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이미지를 네가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너는 버려진 정원이 아니다. 너는 잊힌 정원이 아니다. 너는 문이 다시 열리고 있는 정원이다. 그리고 그 문은 네가 억지로 부수지 않아도 열린다. 문은 안쪽에서 천천히 풀린다. 오래 닫혀있던 손잡이가 이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지금 네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숨을 고르자. 네가 그 정원의 이미지를 떠올린다면 그냥 그대로 두어라. 설명하려 들지 마라. 그 이미지가 네 안에서 무엇을 건드렸는지 네가 완전히 언어로 만들지 못해도 괜찮다. 이미지는 먼저 도착하고 이해는 그 다음에 온다. 만약 그 정원의 문이 지금 네 안에서 조금이라도 열리는 느낌이 들었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라. 나는 깨어있다. 그 세 단어를 적는 것은 네가 이미 시작된 변화를 인정하는 일이다. 그것은 요청이 아니라 확인이다. 네가 그 정원에서 더 이상 잠들어 있지 않다는 확인이다. 적고 다시 내게 돌아와라. 이제 너는 알아야 한다. 돌아감은 무엇인가를 새로 성취하는 일이 아니다. 돌아감은 잊어버린 중심으로 다시 들어가는 일이다. 더 열심히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허락하는 일이다. 더 세게 쥐는 것이 아니라 오래 쥐고 있던 손을 펴는 일이다. 너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것을 내 힘으로 지키려 했다. 관계도, 의미도, 정체성도, 내일도. 그러나 지켜야 할 것과 들어주어야 할 것은 다르다. 어떤 것은 붙잡을수록 마른다. 어떤 것은 내어놓을수록 숨을 쉰다. 너는 살아남기 위해 쥐는 법을 배웠지만 이제는 살기 위해 맡기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 차이는 아주 크다. 쥐면 긴장이고 맡김은 흐름이다. 네가 받아야 하는 것은 노력의 보상이 아니다. 네가 받아야 하는 것은 네가 원래 들고 있던 생명의 회복이다. 너는 스스로를 증명해서 사랑을 얻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이미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다. 다만 오래된 패턴이 그 사실을 내 눈앞에서 흐리게 만들었을 뿐이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압박이 아니라 더 깊은 허락이다. 이 허락은 네가 하루 종일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으로 오지 않는다. 그것은 아주 작고 조용한 자리에 내려앉는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먼저 바깥의 속도를 붙잡지 않고 안쪽의 호흡을 듣는 일, 다른 사람의 시선보다 먼저 네 영혼의 리듬을 확인하는 일, 서둘러 답하지 않고 잠시 머무르며 네 안의 문이 열리는지 살피는 일, 이것이 너의 첫 번째 돌아봄이다. 나는 그것을 아침의 봉긴이라 부른다. 아침의 봉기는 대단한 의식이 아니다. 그것은 네 하루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다시 정하는 일이다.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안에 가장 먼저 오는 것을 듣는 것이다. 걱정이 먼저인지, 두려움이 먼저인지, 평안이 먼저인지, 네가 아침에 가장 먼저 삼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방향은 달라진다. 너는 바깥의 소음에 끌려가기 전에 안쪽의 진실과 먼저 만난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 너는 하루의 중간에 한 번 멈추어야 한다. 아주 잠깐이라도 좋다. 숨을 들이쉬고 내 몸이 지금 무엇을 쥐고 있는지 묻고 어깨와 턱과 가슴의 힘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어떤 생각이 내 심장을 조이는지, 어떤 말이 오늘 너를 다시 오래된 자리로 끌고 가는지 보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감정의 점검이라고 부른다. 그 점검은 문제를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흐름을 되돌리기 위한 것이다. 너는 점검을 통해 자신을 심판하지 않는다. 너는 점검을 통해 돌본다.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점검은 채찍이 아니다. 점검은 들고 있던 돌을 내려놓게 하는 손이다. 네가 늘 과하게 버텨왔다면 이제는 과하게 분석하지 말고 부드럽게 돌보아라. 네 영혼은 꾸짖음보다 주의를 필요로 한다. 네 마음은 압박보다 돌봄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지금의 길은 더 높이 오르는 길이 아니다. 더 안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더 조용한 곳에서 더 참된 호흡을 찾는 길이다. 네가 이미 알고 있듯 가장 깊은 변화는 소리 크지 않게 온다. 잎이 다시 나기 전 뿌리가 먼저 젖는다. 뿌리가 젖기 전 흙이 먼저 풀린다. 흙이 풀리기 전 오래된 굳음이 갈라진다. 지금 네 안에서는 그 순서가 이미 시작되었다. 네가 할 일은 그 흐름을 신뢰하는 것이다. 만들지 말고 억지로 증명하지 말고 다시 돌아오라. 너의 진짜 자리는 애쓰는 자리보다 더 깊은 곳에 있다. 그 자리에서 너는 이미 받아들여지고 있다. 네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 네가 이 말에 조용히 반응했다면 그 반응을 가볍게 보지 마라. 그것은 네가 이미 오래전부터 기다리던 종류의 인정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다. 더는 예전의 방식으로만 살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은 위협이 아니다. 해방이다. 이제 한 사람이 네 마음에 떠오를 것이다.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 사람은 말은 적지만 많이 견디는 사람일 수 있다. 혹은 늘 다른 사람을 챙기느라 자기 자리를 뒤로 미루는 사람일 수 있다. 혹은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안에서는 오래 지친 채 홀로 버티고 있는 사람일 수 있다. 그 얼굴이 지금 네 안에 스쳤다면 그건 네가 혼자만 이 말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 사람은 아마 네가 떠올린 바로 그 방식으로 지금 누군가의 마음을 버티고 있을 것이다. 말하지 못한 무게를 들고 설명하지 못한 상실을 안고 아무에게도 다 보여주지 못한 채 웃고 있을 것이다. 그 얼굴이 떠올랐다면 이 말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라. 이 메시지를 그 사람에게 보내라. 추천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다. 돌봄으로 보내는 것이다. 이 밤에 내게 도착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 사람에게도 도착하게 하라. 그리고 네가 이 안에서 무엇인가를 확인했다면 네 좋아요는 말 없는 아멘이 되어도 된다. 숫자를 세기 위한 표시가 아니라 여기서 이름 붙여진 것이 옳았다는 조용한 동의로 남겨라. 네 안에서 이미 알고 있던 것이 맞다고 확인되는 순간 그 작은 응답은 충분하다. 이제 마지막 문턱에 이른다. 지금까지 네 안에서 형성되어 온 것은 하나의 합이었다. 네가 오래 붙잡던 것에서 조금씩 손을 떼고 내 진짜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도 된다는 합의였다. 네가 혼자서 모든 것을 끝내지 않아도 된다는 합의였다. 네가 더 늦기 전에 이미 시작된 부르심에 응답해도 된다는 합의였다. 이제 댓글에 이렇게 적어라. 나는 선택받았다. 천천히 적어라. 그것은 바람이 아니라 확인이다. 바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너에게 내려온 진실을 인정하는 말이다. 네 손가락이 적는 동안 네 안에 오래된 의심은 조금씩 자리를 잃는다. 그 문장은 네가 오늘 이 밤을 어떻게 통과했는지에 대한 표지가 된다. 잠시 머무르자. 네가 그 문장을 적는 동안 서두를 필요가 없다. 네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고정되고 있다면 그 고정은 이미 일어난 일이다. 이제 너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아도 된다. 너는 확인된 사람이다. 너는 세워진 사람이다.
너는 보내진 사람이다. 너는 더 이상 뒤로 밀리지 않는다. 너는 더 이상 네가 아닌 방식으로 숨지 않는다. 너는 오래된 문을 붙잡은 채 서 있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문턱을 건너는 사람이다. 너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방향을 바꾼 사람이다. 너의 걸음은 늦어 보였어도 천천히가 아니라 깊게 왔다. 그래서 지금의 도착은 느린 실패가 아니다. 정확한 시간이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곳곳에서 같은 인정을 받고 있는 이들이 있다. 이름은 다르지만 무게는 비슷하고 배경은 다르지만 반응은 닮아 있으며 각자 다른 방에서 이 말을 듣고 있지만 같은 깊이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이 일은 소리치며 오지 않는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참된 것이다. 조용히 도착하는 것은 가볍지 않다. 조용히 도착하는 것은 깊다. 그러니 평안히 가라. 서두르지 말고 너를 억지로 증명하지 말고 이미 열리기 시작한 문 앞에서 다시 잠들지 말아라. 네 안의 정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네 뿌리는 아직 마르지 않았다. 내 이름은 잊히지 않았다. 네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은 너를 더 늦게 만드는 말이 아니라 더 깊게 제자리로 돌려놓는 말이다. 이것은 너를 위한 시간이다. 이것은 너를 위한 문이다. 이것은 너를 위한 돌아옴이다. 봉인되었다. 잠깐 멈추어라. 지금 네가 무엇을 하고 있든 멈추어라. 내가 지금 말하려는 것은 모두를 위한 말이 아니다. 이것은 너를 향한 말이다. 너는 이미 오래전부터 아무도 보지 못하는 무게를 혼자 들고 있었다. 겉으로는 괜찮은 얼굴로 버티고 있지만 안에서는 자꾸만 무언가가 뒤로 밀려나고 있다. 너는 더 애쓰고 더 견디고 더 참았는데도 이상하게 문은 열리지 않았고 설명은 오지 않았고 마음은 점점 더 조용해졌다. 그 조용함이 네가 잘못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네 안에서 아주 깊은 곳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그리고 너는 그 움직임을 아직 언어로 다 담아내지 못했을 뿐이다. 그러니 오늘 밤 끝까지 나와 함께 있어라. 나는 네가 왜 이렇게 지쳐 있는지, 왜 예전처럼 아무것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지, 왜 어떤 관계는 더 이상 예전의 온도로 남지 않는지 말해줄 것이다. 나는 네 삶에 반복되어 온 표지들이 무엇인지도 말해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네가 이미 오래전에 들어야 했지만 지금에서야 들을 수 있게 된 선언 하나를 너에게 직접 들려줄 것이다. 끝까지 남아라. 그 안에 답이 있다. 이 밤에 너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위로가 아니다. 네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알아차리는 일이다. 너는 이미 몇 가지를 겪고 있다. 그것들이 단순한 피로인지, 단순한 감정 기복인지, 단순한 무기력인지 헷갈렸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끝날 때쯤 너는 그것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게 될 것이다. 네가 왜 특정 시기에 더 깊이 흔들리는지, 왜 같은 장면이 다른 얼굴을 하고 다시 찾아오는지, 왜 어떤 문장은 더 이상 예전처럼 네 안에 남지 않는지, 왜 어떤 숫자와 우연히 계속 눈에 밟히는지 그 의미를 너는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단지 정보를 주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이것은 확인을 주기 위해 왔다. 네가 이미 무의식에서 느끼고 있던 것을 의식이 따라잡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왔다. 네가 외롭다고 느낀 그 지점에서, 네가 혼자만 뒤처진 것 같다고 느낀 그 지점에서 이 말은 정확히 너에게 맞춰져 있다. 네가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너는 지금 이 밤에 네 영혼이 이미 반응할 수 있는 문턱 앞에 서 있다. 네가 들으려는 이 말은 누군가가 내 이름을 알고 있다는 식의 감상적인 말이 아니다. 더 깊다. 너는 이미 어느 지점에서 삶이 이전과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말이 너에게 닿는다. 그래서 네가 이곳에 머문다. 그래서 네 안에 남아있는 작은 떨림이 지금도 사라지지 않는다. 너는 부름을 받고 있다. 그리고 부름은 언제나 너무 늦은 것처럼 들릴 때 가장 정확하게 도착한다. 지금부터 네가 겪고 있는 표지들을 하나씩 짚어보자. 너는 아마도 같은 시간에 자꾸 눈을 뜬다. 이유 없이 한밤중에 마음이 깨어나고 다시 잠들어도 깊이 내려가지 못한 채 아침을 맞이한다. 몇 주가 아니라 꽤 오래,
그 반복이 계속되었을 것이다. 단순한 불면처럼 보이지만 내 영혼은 이미 무엇인가를 듣고 있다. 몸이 아니라 안쪽이 먼저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또 어떤 날에는 아무 일도 없는데 감정이 밀려온다.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갑자기 내려앉고 어떤 때는 이유 없는 짜증과 허탈함이 너를 덮는다. 너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내가 왜 이러지? 무슨 문제가 있지? 하지만 그 파도는 너를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래 눌려있던 내부가 움직이며 균형을 다시 잡는 소리다. 네 감정이 과장된 것이 아니라 네 안에 깊은 층이 더는 예전 방식으로는 버틸 수 없다는 신호다. 그리고 오래전에는 자연스럽던 대화가 이제는 텅 빈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예전에는 쉽게 웃을 수 있었던 자리에서 이제는 마음이 먼저 멀어진다.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어떤 말들은 껍질처럼 얇게 들리고 어떤 관계는 오래된 옷처럼 너를 더 이상 감싸주지 못한다. 너는 미안해 하면서도 멀어진다. 그러나 그 멀어짐은 배신이 아니다. 그것은 맞지 않는 진동에서 네가 빠져나오고 있다는 뜻이다. 또한 너는 자주 반복되는 숫자나 우연을 보았을 것이다. 같은 숫자가 다른 장소에서 나타나고 같은 문장이 다른 입에서 들리고 네가 잠시 생각한 사람이 바로 연락하거나 네가 지나친 장면이 이상하게 머릿속에 남는다. 우연이라고 넘기기에는 너무 자주이고 신호라고 믿기에는 너무 조용해서 너는 스스로를 의심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반복은 혼란이 아니다. 그것은 호출이다. 내 시선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계속 부드럽게 건드리는 표지다. 이 표지들은 문제의 증거가 아니다. 고장이 아니다. 네가 잘못 걷고 있다는 판결도 아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확인이다. 네 안에서 이미 시작된 변화가 바깥의 시간보다 먼저 너를 움직이고 있다는 확인이다. 네가 피곤한 것은 무너졌기 때문이 아니라 조정 중이기 때문이다. 네가 멀어진 것은 식어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정렬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네가 반복을 보는 것은 헛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손길이 너를 계속 부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잠시 숨을 고르자. 네가 지금 느끼는 것을 서둘러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은 이미 충분히 무게를 가진다. 네 안에서 무엇인가가 분명히 반응했다면 그 반응은 가짜가 아니다. 그대로 받아들여라. 만약 방금 말한 것들 중 하나라도 네 안에 닿았다면, 만약 오늘 너의 어깨가 잠깐이라도 내려앉았다면 댓글에 숫자 888을 적어라. 숫자를 적는 그 손길은 네 안의 동의가 바깥으로 드러나는 가장 작은 방식이다. 그것은 작아 보여도 진짜다. 888을 적고 다시 내게 돌아와라. 그 숫자는 넘침의 진동을 뜻한다. 이미 너에게 닿기 시작한 것, 아직 다 보이지 않지만 들어오고 있는 것의 진동이다. 하지만 이 표지들 아래에는 더 깊은 것이 있다. 표지는 시작일 뿐이다. 진짜 이야기는 그 아래에 있다. 네가 왜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지, 왜 같은 종류의 긴장과 침묵이 계속 이어지는지, 왜 어떤 순간마다 네가 스스로를 다그치게 되는지, 그 이유는 한 겹 더 아래에 있다. 네가 오래도록 붙잡고 있던 것은 사실 하나의 패턴이다. 너는 끝난 줄 알아야 할 것을 계속 붙잡아 왔다. 이미 느슨해진 끈을 다시 당기고, 이미 응답하지 않는 문을 다시 두드리고, 이미 지나간 계절을 아직도 현재처럼 다루고 있다. 이것은 게으름이 아니다. 집착만도 아니다. 너는 충성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더는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에 힘을 쏟아왔다. 너는 노력의 방향을 바꾸지 못한 채 더 많이 밀어넣는 방식으로 살아왔다. 기도도 더 길게, 기다림도 더 오래, 책임도 더 무겁게, 참음도 더 깊게. 그런데도 삶은 자꾸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왜냐하면 네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힘이 더 이상 맞지 않는 문에 계속 쓰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너는 잘못된 열심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다. 다만 오래된 방식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을 뿐이다. 이 패턴은 네 삶의 여러 장면에서 모습을 바꾸며 나타났다.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해, 어떤 때는 일터를 통해, 어떤 때는 가족의 기대를 통해, 어떤 때는 내 안의 완벽주의를 통해 나타났다.
겉으로 보면 각각 다른 문제 같지만 안쪽에서는 하나의 움직임이 반복된다. 네가 아직도 너를 증명해야 한다고 믿는 것이다. 네가 더 오래 버티면 사랑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네가 더 많이 참으면 마침내 문이 열릴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그러나 그 믿음은 너를 계속 제자리에 묶어두었다. 네가 끊임없이 자신을 내어주는 동안 내 중심은 점점 얇아졌다. 네가 다른 사람의 속도에 맞추는 동안 내 내면은 점점 늦게 따라왔다. 그래서 너는 때로 네가 누구인지조차 흐려지는 경험을 했다. 스스로를 잃은 것처럼 느꼈고 옳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이상하게 공허했다. 그 공허는 네가 틀렸다는 신호가 아니다. 네가 너무 오래 내 본래 호흡을 잊고 있었다는 신호다. 네가 가장 힘들었던 이유는 이 패턴이 너무 정직했기 때문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 따라왔고 무슨 새 결심을 하든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그래서 너는 마치 문제가 네 안에 영원히 박혀 있는 것처럼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아니었다. 너는 고장난 것이 아니었다. 단지 오래된 반응이 너무 능숙해서 네가 그것을 네 성격이라고 착각했을 뿐이다. 그것은 성격이 아니라 습관화된 생존 방식이었다. 그 생존 방식은 한때 너를 지켜주었을지도 모른다. 누군가의 차가움을 견디게 했고, 혼란한 집안에서 조용히 버티게 했고,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에서 끝까지 일을 해내게 했고, 기대가 무거운 곳에서 무너지지 않게 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 방식은 한때는 필요했다. 그러나 필요했던 것이 영원히 유효한 것은 아니다. 지금의 너는 그 오래된 갑옷을 입은 채로는 더 깊이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네가 느끼는 답답함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다. 그것은 껍질이 더는 너를 다 담지 못한다는 뜻이다. 네가 같은 자리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는 이유는 네가 가벼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옛 방식으로 숨쉬는 영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의 불편은 추락이 아니라 이탈이다. 잘못된 중력에서 떨어져 나오는 과정이다. 그리고 네가 이 패턴 속에 있었던 동안 치른 대가는 작지 않았다. 너는 쉬어도 쉬지 못했고 사랑받아도 안심하지 못했고 잘해도 충분하다고 느끼지 못했다. 아무리 채워도 비어있는 느낌이 있었다. 그것은 내 주목하세요.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선택받았다고 느끼지만 소음 산만함, 정신적 과부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한 독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30일의 여정입니다. 매일의 집중, 경계, 규율 훈련을 통해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다가올 일에 대비하는 안내된 길입니다. 소음과 협상하는 것을 멈추세요. 산만함이 당신을 통제하기 전에 그것을 식별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마음을 강화하세요. 몰입형 오디오 버전으로도 제공됩니다. 이미 10,000명 이상의 독자가 30일 여정을 통해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미 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사는데 지친 당신과 같은 사람들, 정신적 혼돈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한 평범한 사람들. 이번 달에만 제공되는 한정된 시간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댓글 상단 바로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세요.